꽤나 혼란했던 주말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홀로그램을 비롯해 단 한 번도 선보이지 않았던 색배합을 보여줬던 팀들이 있었는데, 특히 아틀라시안과 손을 잡은 뒤에 윌리엄스가 건파 조합을 사용한 이 리버리가 단연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날까지 홍수와 폭우가 이어졌었는데, 이로 인한 타이어 그립 저하 현상이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금요일 세션은 예상외로 맥라렌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빌드업 과정이 순탄하게 흘러가며 홍수의 영향이 없어졌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트랙 컨디션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프랙티스2에서는 재작년과 똑같이 매놀 뚜껑에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레드 플래그로 세션을 20분 정도 중단하게 되는 불미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토요일 세션이 시작하기 전 비가 내리면서 전날 만들어 놓은 준수한 트랙 컨디션이 초기화되기도 했으나, 인터미디어트 타이어로 레이싱 라인을 약 30분간 말려놓고 소프트 타이어를 이용해 퀄리파잉 시뮬레이션을 이어나가는 전형적인 비가 그친 레인 컨디션의 전개를 보여줬습니다. Q1입니다.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트랙 온도 역시 13도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조건에서 세션이 전개됐습니다. 역시나 위험 구간에서 대량의 트랙 이탈이 존재했고, 기록 삭제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채로 세션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고, 트랙에 고여있던 빗물을 점차 말려나가는 과정을 거치며 기록을 단축시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베어만은 14번 코너에서 어처구니 없는 무한 수막 현상이 발생해 런오프 베리어의 프론트윙 노즐을 살포시 얹어버렸고, 탈락권에서 헤매던 알본은 작년 콜라핀토의 대형 사고가 있었던 16번 코너에서 비교적 약한 사고를 내며 서스펜션이 부러진 채 즉시 피트로 복귀했습니다. 세션 내내 레드 플래그가 나오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던 20분이었고, 이 서킷에서 자신감을 보여왔던 윌리엄스의 알본에게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던 세션이었습니다. 또한 해밀턴은 20년 가까이 되는 커리어에 처음으로 22로 퀄리파잉을 마감지는 수모를 겪게 됐습니다. Q1 탈락자는 알본, 안토넬리, 보톨레토, 치노다, 해밀턴입니다. Q2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비가 그치고 직전 세션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시작 시간이 미뤄진 덕분에 조금 더 마른 노면에서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세션 내내 아슬아슬한 장면은 있었지만 작거나 큰 충돌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고, 점점 더 말라가는 노면을 통해 랩타임을 끌어올려 나갔습니다. 나름 기록 개선의 여지가 있었던 콜라핀토는 작년에 그곳에서 똑같이 사고를 낼 뻔했지만 살려냈고, 베르스타펜은 14번 코너 브레이킹이 실패하면서 좋은 페이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세션을 마감지었습니다. 이 세션을 통해 맥라렌과 알비만 파트너로 짝을 이뤄 Q3에 진출하게 되는 진풍경을 보게 됐습니다. Q2 탈락자는 훌켄버그, 스트롤, 오콘, 베어만, 콜라핀토입니다. Q3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노면이 많이 건조됐고, Q2 막판에 스트롤이 이미 인터미디어트를 사용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10명의 선수가 모두 인터미디어트를 착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더 빠른 전기를 기대하게 됐는데, 실제로 세션 초반의 51초 때부터 점차 기록이 단축되는 걸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르클레르는 선두권으로 올라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사인스와 알비 선수들이 더 선전하는 기묘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세션 막판에는 수차례에 걸쳐 폴시터의 주인공이 바뀌면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게 만들었고, 끝내 노리스가 랩 초반의 좋은 페이스를 바탕으로 3경기 연속 폴 포지션의 주인공이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르클레르는 끝도 없이 밀려나 무려 9그리드로 좌천당했고, 이로 인해 컨스트럭터 3위 자리로 올라가는데 더 큰 고난을 부딪히게 됐습니다. 사인스의 경우에는 아제르바이잔 이후 5경기 만에 또다시 포디움을 정조준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왔으며, 대격변 직전에 윌리엄스가 한 시즌에 2번의 포디움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나도 비오는 날은 자신 있답니다. 2025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 폴 포지션의 주인공은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였습니다. 레이스데이입니다. 작년과 같이 큰 사고가 발생했지만 노리스는 스타트가 빨랐던 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혼자 밀려나가 베르스타펜에게 선두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의 여파로 발생한 파편과 스트롤의 차량을 치우기 위한 VSC를 발령했고 잠깐의 평화를 통해 피트 스탑을 진행한 유일한 소프트 스타터 안토넬리였습니다. 하지만 점프 스타트 메시지가 나오고 리플레이로 그것을 확인해봤을 때 정말 미세하게 바퀴가 굴러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클러치를 약하게 조작했다거나 기계적 문제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해밀턴의 실수를 틈타 역전을 노린 알본은 확실한 초월을 완성하지 못하고 본인의 프론트윙 엔드플레이트가 파손되는 사고를 불러일으키며 5초 페널티를 부여받았습니다. 사실상 붙어서 달린다고나 하나 스트레이트 구간을 제외하고선 초월하기 마땅한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렵게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최대치였던 장면이 주로 보였습니다. 언더컷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자는 쪽과 타이어가 나름 잘 버티니 오래 달려보자는 쪽으로 나뉘며 전략과 상황에 많은 집중을 가지게 됐던 레이스였습니다. 하드 타이어로 스타트했던 선수들은 나름 오랫동안 타이어를 끌고 가며 최대한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앞서 발생한 오프닝 랩 사고를 틈타 순위를 끌어올린 해밀턴이 최선을 다해 최악의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레이스의 60% 지점에서 미디움 스타터들은 대부분 하드 타이어로, 하드 스타터는 미디움 타이어로 바꿔 끼었으며 이 시점에 하드 타이어로 가장 오래 달린 것은 안토넬리와 가슬리였습니다. 하지만 안토넬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랩타임이 점점 빨라졌는데 나름 최고 속도로 달리던 피아스트리를 스트레이트 구간에서 본인의 힘으로 막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르클레르가 피아스트리를 노리는 구도가 됐고 안토넬리는 그 틈을 이용해 격차를 최대한으로 벌리는데 이 시점부터 본인의 최고 랩타임을 경신하는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5초 페널티를 안았지만 최대한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차이를 벌려냈고 이 사이에 노리스가 러셀을 초월해내며 베르스타펜을 최대한 쫓아가 보겠다는 열의를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러셀의 차량에는 조약 문제가, 노리스의 차량에는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며 더 이상의 초월이 무의미해졌고 너무나도 무난하게 베르스타펜이 선두로 체커 플래그를 받으며 레이스를 종결지었습니다. 안토넬리는 5초 페널티를 안고도 르클레르에게 0.2초 차이로 잡히지 않으며 잠정 5위 자리에 앉았고 피아스트리가 4위까지 올라오며 최악의 상황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밀턴도 19그리드에서 어떻게든 10위까지 올라오며 1포인트라도 수확했는데 본인에게는 최악의 주말이었다는 후문을 BBC를 통해 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톨레토는 오프닝 랩에 큰 사고를 유발했다는 점과 경기 초반에 리타이어를 하면서 페널티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점을 모두 적용해 바로 다음 경기인 카타르 그랑프리에 5그리드 페널티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경기가 모두 끝나고 현지 기준 새벽 시간에 맥라렌의 두 드라이버가 모두 실격됐다는 기사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차량 하부에 부착되어 있는 플랭크의 과다 마모로 밝혀졌고 이로 인해 베르스타펜만 유일하게 25포인트를 챙겼으며 포디움에는 3위였던 러셀이 2위로 5위였던 안토넬리가 3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로써 안토넬리는 2경기 연속 포디움 피니시 기록을 데뷔 시즌에 쌓았고 11, 12등의 자리였던 하스의 두 선수가 2계단씩 올라오며 더블 포인트 피니시를 하게 되는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챔피언십 포인트는 노리스가 390포인트, 피아스트리와 베르스타펜이 366포인트로 2경기에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격차까지 좁혔습니다. 메르세데스의 최종 더블 포디움과 하스의 더블 포인트 피니시까지 경기가 끝나고도 결과의 향방을 쉽게 단정짓기 힘들었던 주말이었고 특히 퀄리파잉 당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주말을 보냈을 드라이버들의 입장입니다. 다음 경기는 최종 3연전 중 두 번째 경기고 격전지는 카타르입니다. 저는 다음 경기 프리뷰로 돌아올 것을 말씀드리며 영상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